그 할머니,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던 사람 아니었어?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길래 솔직히 좀 무서웠지. 이상하게 늘 검정 모자만 쓰고 다녔잖아. 말도 없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숙이 누님 없었으면 이번 잔치 안 돌아갔을걸? 누님이 끓인 떡국 먹고 나니까 묘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 사람 참 단단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몰랐던 거지. 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뒤바뀐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할머니가 없으면 불편해질 만큼 그녀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고 가족도 이웃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없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 설명도 변명도 없이 돌아온 그 사람을 사람들은 처음엔 더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무시당했던 존재에서 마을의 중심이 되기까지.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투와 태도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전의 주인공 김명숙 할머니의 놀라운 시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놓치면 아쉬운 가장 인간적인 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소처럼 조용했던 동네에서 어머니가 사라진 건 비오는 초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옆을 지나가던 행인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본 건 오후 5시 무렵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로 향하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어머니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산도 장바구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풀과 뒷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색은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넘어갔고 방송에도 얼굴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고 이웃들 역시 점점 다른 일에 바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날부터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가족만이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그 시간은 매일매일을 긴장과 슬픔으로 채웠습니다. 딸은 그때 막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손주 입학식에 가고 싶어 하셨던 걸 기억하며 그날 교문 앞에서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그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속을 파먹는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만 계시다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다 생각하며 몇 번이나 무당에게도 찾아갔고 이름 모를 인터넷 카페에도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다정한 분이었다는 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 노인들 생일이면 찰떡을 해 나르던 분이었고 날이 추워지면 김장 김치 몇 통씩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수로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을 짓눌렀습니다. 가족은 실종 전날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고 어머니도 평소처럼 밭을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싸운 일도 우울한 기색도 없었기에 떠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혹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딸은 수사관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어느새 익숙해진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도 사람들도 이 실종 사건을 차츰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집안은 변했습니다. 항상 정갈했던 거실은 점점 어지러워졌고 부엌의 불도 늦게야 꺼졌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자꾸만 오른쪽 끝에 빈자리가 눈에 밝혔고 가족 모두 그 자리를 피해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방문은 닫힌 채 하루에 한 번씩 딸이 가서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침대맡에 있던 안경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반쯤 완성된 조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병원 복도 앞에서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한 손엔 아직 유치한 표정의 손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던 딸은 결국 한밤중에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다시 조사하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서랍 하나하나를 뒤지고 오래된 메모지들과 쪽지들, 사진들까지 전부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낡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것은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흠집이 깊게나 있었습니다. 딸은 상자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도 잊고 있었던 것일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희망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 실종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딸은 사물함 열쇠들 사이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자물쇠에 가져다 대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통과 낡은 시계 하나 그리고 오래된 신문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 속 제목은 오래전 사고를 다룬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족들이 전혀 몰랐던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은 그 상자 속 신문과 편지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20년 전 발생한 한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었고 사망자 명단 속에는 김명숙 58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지만 연령은 맞지 않았고 주소도 전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그저 동명이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발견한 편지를 읽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편지는 정갈한 손글씨로 써내려간 2장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아마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에서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죄고 나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지 말아줘. 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 이 자료들을 보여주었지만 담당 수사관은 신문과 편지의 연결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다시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고뇌가 담긴 기록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작은 노인복지관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명숙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누가 와서 그분 이름을 말하셨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정말 가족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딸은 수화기를 붙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달려간 복지관에서는 마침 그 여자가 막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며칠째 자꾸 오시길래 이름도 그 이름이 맞고 손에 흉터도 있고 복지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자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말투나 눈빛은 또렷했고 자꾸만 이곳이 낯설지 않다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혹시 가족과 떨어진 치매 환자가 아닐까 싶어 보호기관에 연락하려 했으나 그녀는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딸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던 그날처럼 이번에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시장, 심지어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가셨던 꽃집까지 작은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헤매다시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작은 찻집에 들른 딸은 우연히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찻집 주인은 순간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녹차 한 잔 드셨던 분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손에 큰 흉터가 있었어요. 말수가 적으셨는데 한참을 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와도 될까? 그 아이들은 날 용서해줄까? 그렇게요. 딸은 찻잔을 부여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어머니라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 왜 자신을 숨겨야 했고 또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상자 속 편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만의 죄고 나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분명히 어머니는 가족이 모르는 무언가를 짊어진 채 살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 안에서 혼자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놓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밖에선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던 그날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딸은 결심하듯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다시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하나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그곳을 맴돌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쩌면 그 주변에 뭔가 남겨두었거나 혹은 누군가와 다시 마주할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틀 전 어머니를 봤다는 복지관 직원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CCTV 영상이나 그녀가 앉았던 자리, 머물렀던 흔적이라도 확인할 수 있냐고. 다행히도 복지관 측은 조심스럽게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직원은 그날의 기록을 꺼내와 조심스럽게 함께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은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낯익었습니다. 자세는 예전보다 조금 더 굽었고 머리는 더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은 어김없이 예전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잠시 복지관 안을 둘러보다가 낡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약 20분가량 그렇게 머물다 떠났고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그 자리는 그대로 두었어요. 딸은 그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 낡은 연필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이 많이 닳아 있었고 손잡이엔 검게 묻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복지관 인근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창문 밖거리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 같았지만 딸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재빨리 외투를 챙겨나가려던 찰나 그녀는 잠시 거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한 감정만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두려움, 원망, 보고픔, 그리고 아주 조금의 분노까지도. 딸은 서둘러 거리로 나섰고 정류장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고 코끝은 금세 시려웠습니다. 하지만 벤치 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엔 단 하나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작은 손뜨개 모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엔 글씨가 적힌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었단다. 다만 그럴 수 없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딸은 손끝이 떨리며 그 글씨를 붙잡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모자는 딸의 아이가 어릴 적 쓰던 털모자와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그 모자를 밤늦게까지 뜨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차가운 길바닥에 그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벤치 옆에 작은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덮인 보도블럭 위에 새겨진 흐릿한 발자국은 언젠가 다시 그녀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래도록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가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감정이 다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자신은 묻지 않겠노라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를 하겠노라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두려움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어머니의 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발견한 쪽지와 털모자는 할머니의 침대마 서랍 안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에 들어서도 예전처럼 눈물이 먼저 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사라지던 해의 9월에서 멈춰 있었고 창가에는 어머니가 기르던 화초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딸은 그 화분에 물을 주며 오래전 어머니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향기를 맡던 모습, 밤마다 조용히 바느질하던 손길, 그리고 집안의 작은 소음을 감싸던 온화한 숨결까지 그 모든 것이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집안의 모든 시계를 꺼내 맞춰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부터 집안의 시계들은 하나둘씩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멈췄다고도 말했고 누군가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시계 하나하나를 감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탁, 탁, 탁 분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집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자 마치 멈춰있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우체국에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주소도 이상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숙의 딸.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찍힌 것처럼 색이 발해 있었지만 분명히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 있었고 복지관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손등의 흉터와 가만히 깍지 낀 손동작만으로도 어머니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건 맞단다. 네가 올 줄 몰랐기에 그냥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너를 보니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도 얼마나 그리웠는지도 깨달았단다. 딸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려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편지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어. 너희에게 설명할 용기도 마주할 용기도 없었지. 그래서 숨었고 도망쳤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너희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더구나. 특히 네가 아이를 안고 웃던 모습이 자꾸 꿈속에 나타났어. 보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 난 아직도 내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하지만 언젠가 꼭꼭 마주할 날이 올 거라 믿는다. 편지의 마지막엔 한 문장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 눈을 피하지 말아줘. 딸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긴 세월의 모든 감정이 그 한 문장에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집 앞에 피어있는 꽃들을 잘라 작은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레 복지관이 있는 방향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걷는 길은 여전히 낯설고 불안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길 끝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 복지관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땐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머물렀다는 벤치를 다시 지나쳤고 찻집 앞에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찻집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꽃 그리고 그 꽃을 손질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바로 어제까지도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찻집 옆 골목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복지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샛길이었고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낡은 주택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 넝쿨이 엉켜 있었고 문 앞에는 누군가 자주 앉았던 듯한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시선이 집 앞 우편함에 멈췄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어 펼치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이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야. 혹시 네가 찾아온다면 이 안을 둘러봐줘. 내 마지막 흔적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조용한 공기,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정갈이 정리된 자리. 방 한가운데엔 낯익은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가방 옆엔 그날 복지관에서 본 그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여러 장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건 너였단다. 너는 어릴 적부터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아픔이기도 했지. 그날 내가 사라졌던 건 우연이 아니야.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난 너에게 그 이유를 남기지 못한 채 떠났지.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그 메모 뒤에는 또 다른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 그 사람은 과거에 내가 숨겨두었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춰냈단다. 난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도망쳤고 너희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사라졌지. 그게 내가 택한 벌이었단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유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할 과거,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 위에 놓인 찻잔, 벽에 걸린 수놓은 수건, 그리고 침대맡에 가지런히 접힌 담요까지 모두가 어머니의 손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을 남기고 간 장소였습니다. 딸은 가방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복지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마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주할 날을 기다리며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씨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안에 담긴 감정과 기억을 되새기며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져 있던 세월 동안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왜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는지, 그 고요한 고백은 딸의 가슴을 연달아 두드렸습니다. 노트에는 대부분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문장들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고독과 슬픔, 그리고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단상도 있었고 때로는 그리움이 녹아든 자책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안았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단다. 그날의 온기 하나로 난 지금까지 살아왔어. 딸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의 글을 통해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했던 감정들,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며칠 후 딸은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이라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그 노파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딸이 자신을 소개하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래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파는 방 안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한 통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은 어떤 장소를 다녀갔다거나 누구를 멀리서 보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중 몇 장은 분명 딸의 가족을 멀리서 바라본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손자가 학교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 많이 자랐구나. 나를 몰랐겠지. 그래도 괜찮다. 그런 짧은 기록은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딸이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내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머무는 동안 편안했어요. 비록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해줄 거라 믿어요. 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시간 속에도 어머니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딸은 그날 밤 가족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작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고 당황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가 남긴 노트와 편지를 한 장씩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 없이 버텼다는 게 난 더 가슴 아파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밤 거실에는 오랜만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쩌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가족들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일 아침 집 앞 화단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노트와 편지는 한쪽 책장에 정리되어 있었고 가족들 중 누구든 원할 때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어머니와의 재회는 단지 언젠가가 아닌 고지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 묻어두었던 수선화가 어느새 꽃대를 올리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흙이 조금씩 갈라지며 그 틈으로 연초록의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딸은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만큼은 분명 따뜻해지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하루였지만 그 속에 깃든 변화는 분명했다. 어느 날 동네 우체국에서 또다시 그녀 앞으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여전히 없었지만 딸은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어머니였다. 포장지를 벗기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고 안에는 손수 뜬 듯한 스웨터 한 벌이 들어있었다. 색은 어두운 갈색이었고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상자 안쪽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손에 익은 바늘을 다시 들기까지 오래 걸렸단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이걸 보고 네가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손끝으로 스웨터의 촘촘한 짜임을 느끼며 가만히 숨을 골랐다. 어릴 적 겨울마다 어머니가 떠주던 스웨터가 떠올랐다. 따뜻했지만 조금은 까끌까끌하던 촉감 그리고 그 안에서 맡았던 어머니의 냄새.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날 밤 딸은 아이를 재우고 혼자 스웨터를 입어보았다. 사이즈는 크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몸에 딱 맞았다. 거울 앞에 서자 어쩐지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다. 어머니와 같은 눈매, 비슷한 어깨선,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같은 피와 기억들. 그녀는 오래도록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다. 며칠 후 동네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근처 마트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김명숙이라 소개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 여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말도 자주 붙였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눈이 슬퍼 보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기억력이 약간 흐릿해 보이긴 해도 정신은 또렷했다고 했다. 딸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마트를 찾았다. 카트들 사이를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확인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던 중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김명숙 씨 가족이신가요? 나를 보시고 놀라진 마세요. 딸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노인은 이어서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저 그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을 본 건 맞아요. 일주일 전에 이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도시락을 드리러 갔다가 뵈었는데 며칠 전엔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원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친절하게 골목길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뛰듯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철문이 달린 건물, 오래된 현관문, 그리고 작은 우편함. 현관 옆 벽에는 낙엽을 닮은 브로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달고 다니던 그 브로치.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었다가도 다시 내렸습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있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미안해할까 아니면 피하려 할까?
혹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웃어줄까? 그런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머니에서 펜과 쪽지를 꺼냈습니다. 수십 번쯤 연습한 문장을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전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쪽지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래된 경첩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고 말랐으며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숨을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말에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만든 재회의 시간. 오래 기다렸고 다시 마주했으며 마침내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간 어머니와 딸은 마치 시간이라는 벽을 조금씩 허물듯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물었고 어머니는 그 질문들을 깊이 생각한 끝에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은 어머니의 방에서 묵었고 아침이면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오후엔 차를 마시며 노트를 함께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긴 시간을 두고 쓴 기록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떼어 읽으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너희가 날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선다는 게 더 두려웠단다. 내 죄가 너희에게 옮겨갈까봐. 그 말 한마디에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된 그날 마을에서 우연히 옛 지인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름, 가족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 어머니가 젊었을 때 큰 잘못을 함께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머니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자신이 지은 죄가 언제 가족들에게 흘러갈지 몰라 늘 긴장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친 순간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고 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오랜 세월 꾹꾹 눌러둔 기억들이 그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숨었고 이름도 잊은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까봐 혹시라도 너희가 그 일에 휘말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한마디 말도 못 남긴 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돼. 그 말을 끝낸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녹아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등을 꼭 잡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그 죄를 어떤 방식으로든 온몸으로 감당해왔다는 걸 지금 그녀 앞에 선 그 모습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가볼까? 너무 오래 비워뒀잖니. 이제 다시 가도 괜찮을까?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고 누구도 어머니를 탓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쌌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말없이 길었지만 그 속엔 묘한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던 시간이 이제는 마주할 용기로 바뀌었고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기억도 용서와 이해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마치 떠난 것을 사죄하듯 혹은 다시 돌아온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듯. 딸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다 괜찮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온 곳. 그곳엔 여전히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손을 잡아주는 가족이 있었고 잃어버린 삶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켜진 부엌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고 벽시계는 멈추지 않고 시간의 바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진 따뜻한 냄새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눈이 하나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비워져 있던 그 집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전 실종됐던 김명숙 씨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금세 골목을 타고 퍼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어떤 이는 반가워했고 어떤 이는 의아해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침묵의 세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감당해냈다. 늘 그렇듯 묵묵히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못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때때로 그 인사는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감당할 줄 아는 여유가 그녀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가 이 마을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동행했다. 초반에는 함께 외출했고 장을 보러 다녔고 마을회관 행사에도 함께 얼굴을 비췄다. 모두가 익숙했던 얼굴이 돌아온 것을 곧 받아들였고 어색한 인사 끝에는 차츰 예전의 웃음소리도 되살아났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김장 봉사에 어머니가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딸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어머니는 평소 김치를 곧잘 담갔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실종되기 전까지 해마다 김장을 이끌었던 어머니의 손맛은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했다.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천천히 장갑을 끼며 말없이 일손을 보탰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아꼈지만 한참 뒤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모두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돌아와서 많이 늦었죠. 그 짧은 말에 주변은 순간 고요해졌지만 이내 다른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고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증명한 셈이었다. 딸은 회관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다시 이 마을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김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이 모였고 함께 나누는 점심상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년 만에 다시 웃으며 음식을 나눴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다. 사람들 눈이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괜찮았어. 딸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웃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사람들 마음 돌리는 거 잘하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도 작게 웃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고 그 웃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딸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하기로 했다. 그 미소 안에는 상처와 회한 그리고 용기가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딸은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 앞에 가만히 섰다. 불이 꺼져 있었고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조용히 손을 넣어 어머니가 선물해준 갈색 스웨터를 접어 걸어두었다. 이제는 어머니에게도 딸에게도 서로가 만든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딸은 결심한 듯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직전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어느 순간부터 보기 두려워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한편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이제는 사라졌던 시간을 감추기보다 그 시간을 품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 어머니와 딸은 함께 걷고 있었다. 다시 만났고 서로를 마주했으며 이제는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닌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름이 오기 전 마을에는 오랜만에 큰 장이 섰다. 5일장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은 이웃들에게 작은 활력이 되었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장날을 누구보다 기다렸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장터에서 직접 기른 채소며 손수 만든 된장, 고추장을 팔았고 손재주로 만든 작은 수세미며 앞치마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던 어머니의 작은 무대였다. 딸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장에 같이 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꼭 가고 싶어. 함께 간 장터는 여전히 활기찼고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어머니를 발견하자 반가움과 놀람이 교차된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는 손을 덥석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인사 하나하나에 어머니는 조심스러운 웃음으로 답했다. 오래 숨죽인 시간만큼 지금의 이 순간들이 천천히 채워져야 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장터 골목 끝에 있는 국수집 앞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예전에 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고 사장 부부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마침 주방에 있던 여주인이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보았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여주인은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다. 정말 맞구나. 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여주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어요. 작은 가게 안에서 두 여인은 오랜 세월을 한순간에 건너뛰는 듯 조용히 마주 섰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딸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가 현재를 끌어안는 순간 어머니는 그 안에서 조금씩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국수를 한 그릇 다 비웠고 여주인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고명을 얹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다. 이상하지? 예전엔 그 골목이 무서웠는데 오늘은 참 따뜻했어.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엄마가 돌아온 걸 기뻐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에 익은 마을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모든 것은 새로웠다. 길가에 핀 채송화, 그늘 아래 앉아 수박을 팔던 노인,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까지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생생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는 기억 나눔의 밤이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마을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추억의 물건을 전시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다. 어머니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고 딸은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보관해두었던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드렸다. 그 안에는 반쯤 완성된 앞치마와 색이 바랜 실뭉치들이 들어있었다. 행사날 어머니는 회관 앞에 선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나섰다. 조용한 음성으로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저는 김명숙입니다. 오래전에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사라졌던 사람이죠. 순간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동안 많은 걸 생각했고 후회했고 또 용서받을 수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건 다시 살아도 되는 시간을 얻은 것 같아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회관 안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조금 길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짜 웃음이었다. 딸은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진짜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선 슬슬 여름장마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눅눅해지고 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 아래 어머니는 부지런히 집안 창틀을 닫고 문풍지를 점검하며 비바람을 대비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가 이제야 집을 진짜 집답게 가꾸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길은 세심하고도 정성이 가득했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전에 그 사람 엄마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닫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대답했다. 몰라.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어.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썼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든 난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단다. 그 말 속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도 묻어 있었다. 과거는 이제 어머니의 등을 짓누르기보단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무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딸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손자를 불러 앉혔다. 어린 시절부터 존재했지만 낯설기만 했던 할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손자는 어머니가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때는 웃었고 어떤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기도 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어릴 땐 감나무에 올라가 떨어지기도 했단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엄마가 아이였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한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되물었습니다. 진짜요?
엄마가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많이 울었지. 넘어지면 울고 혼나도 울고 나중엔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울던 애였어. 손자는 낯설지만 재밌다는 듯 웃었고 딸은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고마움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두 세대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엮여가는 순간이었고 그 어색함 속엔 시간이 만들어낸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갑자기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예전부터 키우던 감나무가 있었고 그녀는 오래된 삽을 꺼내 그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흙을 만지며 말없이 일하던 어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고 감나무 밑에 조그마한 무언가를 묻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건 내 죄를 묻는 거야. 이 나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서. 딸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묻힌 건 오래전에 적어둔 편지 몇 장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은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날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고 사진 속 어머니는 작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도망치면서 모든 걸 무너뜨린 것 같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흙 위로 스며들었다. 딸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가 그 짧은 순간에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선 조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손자가 내민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며 웃었고 딸의 남편은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던 막걸리 한 사발을 다시 따라드리며 어색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당 끝 감나무 아래서 작은 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것은 딸이 준비한 태양광 등이었고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 나무는 참 많은 걸 봤지. 그동안의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숨으셔도 돼요, 엄마.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고 그 눈꺼풀 아래로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된 안도와 회복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묻힌 기억들과 함께 그들의 여름은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루하루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창밖엔 연신 빗방울이 떨어졌고 마당의 돌계단 사이로는 빗물이 고여 작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마루 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찬장을 정리했고 그러다 가끔씩 멈춰 서서 마루 끝에 앉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축축하고 어딘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 쉬운 그런 흐린 아침. 어머니는 수건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기억나?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날엔 내가 꼭 머리 말려줬지.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수건 그때 쓰던 거랑 똑같은 무늬예요. 그래. 이건 내가 일부러 버리지 않았던 것 중 하나야. 어머니는 그 말을 마치 오래 준비한 듯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물건을 오랫동안 간직해왔습니다. 도망친 삶 속에서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연결의 조각이었습니다. 내 머리카락 말릴 때마다 생각했어. 내가 언젠가 돌아가면 다시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딸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손에 들린 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수건이지만 섬유 하나하나엔 시간과 후회 그리고 절박했던 그리움이 얽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둔 반찬통을 꺼내 작은 보자기에 싸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갈래? 오늘은 그 사람 찾아가야 할 것 같아. 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섰습니다. 질문하지도 대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시내 외곽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내려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걸었고 마침내 작은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접수대에서 이름을 물었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있는 병실은 조용하고 창밖으론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산소 튜브를 낀 채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가 기억하던 것보다 많이 늙었고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은 병실 문을 닫고 한 발 물러나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야. 김명숙.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노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습니다. 희미한 초점 속에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 스쳤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그 눈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삶은 감자, 멸치볶음, 고들빼기 무침.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먹었던 음식들. 그녀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우리 둘 다. 그 말에 노인은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난 도망쳤어. 너도 나도 겁이 많았지.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믿은 적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니었어. 다 내 잘못이었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는데 난 그렇게 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너졌지만 끝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을 위해서였고 또 그 방 안의 침묵을 위해서였으며 무엇보다 이제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 위한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엔 나도 너도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점의 무거운 비구름이 거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그 옆에 누운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시 시작이죠.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맑은 날, 마을엔 다시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잔뜩 젖어있던 나무들은 물기를 털어내듯 잎을 반짝였고 집 앞 감나무에도 조그만 열매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 평범한 하루의 시작,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오늘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는 날이었다. 딸은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고 창고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 미루다 보면 또 못하게 되거든. 그 말엔 다짐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삶을 뒤로 미루는 걸 그만두려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미루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오래된 박스들을 꺼내었다. 먼지가 앉은 상자들 속에는 예전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열자 낡은 테이프와 손글씨로 적힌 메모, 종이 사진들이 쏟아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해맑은 미소, 그리고 그녀 옆엔 어떤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서 있었다.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 아니야. 네가 태어나기 전 그 사람은 한때 나한테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야. 딸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어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아주 짧았어. 무모하고 뜨거웠고 동시에 너무 두려웠지. 결국 우리 둘 다 겁이 많아서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 후로 나는 너희 아버지를 만났고 가정을 꾸렸지.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다시 나타났고 그때부터 나는 점점 무너졌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두려웠던 거야. 딸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어머니 인생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끝내 지워지지 않은 상처였던 것이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가족에게까지 상처가 번질까봐. 아빠에게도 너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야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더라.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보내야지. 그 사람도 그 시간도.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어머니의 결심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함께 상자 앞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다.
편지들은 모닥불에 태웠고 사진은 어머니가 직접 불에 던졌다. 모든 것이 타들어가며 연기로 흩어졌다. 불꽃이 사그라들고 난 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 방 하나가 비워진 기분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손수 만든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오랜만에 차려진 그 식탁엔 웃음이 있었고 아이의 제잘거림이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대화가 흘러넘쳤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집안 가득 채워질 때 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돌려 눈을 닦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는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 별이 떠오르자 어머니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진짜로. 그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딸은 그것을 분명히 들었다. 이제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했고 과거도 놓아주었으며 남은 시간은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다.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마을은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는 한층 더 짙은 색으로 익어가며 가지를 무겁게 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엔 선선한 기운이 깃들었고 어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며 현관 앞에 서서 오래도록 서 있곤 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지나 온전히 이 자리에 도달한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보였다. 딸은 요즘 어머니의 손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엔 무언가를 늘 정리하거나 덮고 숨기려 했던 손이 이제는 더 많이 열고 나누고 보여주려는 쪽으로 바뀌었다. 바느질 바구니는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었고 반쯤 짜던 조끼는 다시 손에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손자에게도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이는 바늘에 실을 꿰지 못해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성내지 않고 조용히 가르쳤다.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야. 제대로 해보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도전했고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무심코 떠오른 기억에 잠겼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투,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단단함. 딸은 점점 어머니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갑작스레 딸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외출 좀 하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데가 있어.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한 장소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절이었다. 그곳은 어릴 적 딸이 몇 번 따라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다. 절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한동안 가만히 석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모은 채 두 눈을 감았다. 여기 내 외할머니 기도하던 곳이야. 어릴 적엔 나도 매일 여기 왔었지. 근데 너희 키우느라 바쁘고 사는 게 고단해서 그마저도 놓고 살았어. 어머니는 절의 낡은 나무 계단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다. 사라져 있던 그 시간 동안 사실 이 절 근처에 자주 왔어. 기도도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지만 이상하지? 도망치고 있었으면서도 결국 발길이 여기로 돌아왔던 게. 딸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 자리에 앉으니 바람이 절벽 아래서 불어왔고 나뭇잎이 쓸리듯 그 바람에 따라 흔들렸다. 엄마, 그땐 왜 말 안 했어요? 우리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했다면. 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가진 진실이 너희한테는 짐이 될까봐 겁났어. 한 사람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 그게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어.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그 시간 동안 엄마 혼자였잖아요. 우리도 사실 엄마 없이 매일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거운 걸 안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쥐었고 딸은 그 손의 온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보다 긴 침묵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깊은 이해와 용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저를 떠나는 길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시 시작하는 게 꼭 젊을 때만 가능한 건 아니구나. 딸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엄마한텐 지금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엔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밝은 빛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자주 웃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다시 품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그 따뜻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을은 한층 고요해졌다. 볕이 좋은 날이면 이웃 어르신들이 감을 깎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을 뛰놀았다. 집집마다 고추를 널고 김장 준비를 슬슬 시작하느라 바빴지만 그 모든 일상은 평온했고 어머니는 그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작은 소식지가 나왔다. 마을의 역사,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그 소식지에 어머니의 이름이 실렸다. 돌아온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조용히 살아온 여인의 삶과 그 긴 시간의 공백이 아주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자극적이지 않고 조용하게 풀어낸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저마다 묘한 여운을 남겼다. 며칠 뒤 슈퍼 앞 벤치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에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할머니는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를 피하듯 지나치던 분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주름 깊은 손에 감 하나를 들고 작게 웃으며 건넸다. 이 감 예년보다 단맛이 돌더라고. 예전처럼 명숙 씨 손에 먼저 줘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감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손에 감을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과일 하나였지만 그것은 용서나 환영 혹은 이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마음을 덮었다. 그날 저녁 딸은 어머니의 무릎에 놓인 그 감을 보며 물었다. 받았어요? 그 할머니한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 예전엔 그분한테 김장할 때마다 나눠줬었지. 그거 기억하셨나 봐. 딸은 어머니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었다.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어머니의 존재는 다시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가을 잔치에 어머니가 초청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돌아온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앉아 있어주면 좋겠다는 뜻이 담긴 초대였다.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딸의 설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잔칫날 마을 잔디밭 한가운데 설치된 무대 옆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흥겨운 국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직접 수확한 채소를 나눠주며 웃는 모습도 있었다. 어머니는 한쪽에서 조용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건넸다. 오래 기다렸어요.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이젠 좀 웃는 얼굴이 자주 보여서 안심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많은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진심이 있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릴 때쯤 사회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자리에 오늘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크게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김명숙 어르신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놀라움 속에서 일부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그러나 모두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손에는 그날 받은 감이 하나 들려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고 오직 짧게 손에 든 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감 하나에 담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고 그 안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눈가엔 고요하게 눈물이 고였고 그 모습을 본 딸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의 회한이 아니라 처음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여진 느낌에 흘러나온 눈물이었기에 그날 밤 마당에 앉은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짜로 나 돌아왔구나. 딸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 대신 어머니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며칠 후 계절은 겨울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침이면 유리창에 하얗게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마당의 감잎들도 하나둘 낙엽이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꺼냈다. 어머니는 작은 화롯불을 피워 거실 한쪽에 두었고 그 앞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딸은 주방에서 고구마를 찌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롯불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유리창 너머에 잠시 머물렀고 이내 입을 열었다. 저기 지금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않니? 딸은 의아한 마음으로 창문을 내다봤다. 그리고 곧 눈에 익은 사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타지에서 살던 작은 외삼촌이었다. 어머니의 막내 동생. 실종 소식 이후 연락을 끊었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다. 딸은 놀라 문을 열었고 외삼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누나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삼촌은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실종 이후로 단 한 번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감돌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참을 지켜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외삼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누나가 우리 모두를 외면한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냥 걱정이 더 커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었는데 누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는 그게 더 힘들었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그냥 내 스스로를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지. 그래서 도망친 거야.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근데 너희에게 너무 미안했어. 정말. 외삼촌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늦었지만 누나가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웃었다. 그동안 나도 나를 찾고 있었어. 돌아올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아. 딸은 조용히 부엌에서 고구마를 꺼내 그들에게 내었다. 세 사람은 따뜻한 고구마를 나누며 아주 오랜만에 함께 마주 앉아 시간을 보냈다. 대단한 말이나 해명은 없었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 어딘가가 차분히 정리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고 외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는 문 앞에 잠시 멈춰 말했다. 조만간 큰 삼촌이랑 사촌들도 데려올게요.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직접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 늦었지만 꼭 만나고 싶어. 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온 집안. 어머니는 다시 화롯불 옆에 앉아 조끼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조끼를 접어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다 하나씩 돌아오는구나. 나도 사람들도. 딸은 어머니의 옆에 앉으며 조끼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천조각 안엔 긴 시간의 외로움과 기다림 그리고 다시 맞이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겨울은 시작되고 있었다. 조금은 늦었지만 충분히 따뜻한 겨울이었다. 겨울 초입 첫눈이 내렸다. 새벽부터 조용히 내린 눈은 마당과 지붕, 골목길까지 고요히 덮었다. 하얀 세상이 만들어지자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딸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 중이었고 아이는 두꺼운 잠옷을 입은 채 마루에서 눈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아랫목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아이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눈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응. 눈이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어. 지나간 것들도 덮어주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눈을 바라보았다. 창밖은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은 채 하얗게 고요했다. 그렇게 하얗게 시작된 하루, 어머니는 오래된 벙어리 장갑을 꺼내 손자의 손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엄마 어릴 때 내가 만들어준 거야.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손자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양손을 비벼보다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어머니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세월은 이어지고 있었고 다시 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에 큰 봉고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 안에는 외삼촌이 예고했던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 큰삼촌, 사촌 누이들, 그리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외숙모까지. 어머니는 마당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설렘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 앞섰지만 그녀는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오래 보지 못했던 얼굴들, 세월 속에서 많이 바뀐 모습들,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눈빛들이었다. 침묵이 짧게 흘렀고 가장 먼저 큰 삼촌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다.
아무 말 없이 아주 단단히. 어머니는 그 품 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냈다. 미안했어. 너무 늦게 돌아와서 정말 미안했어. 큰 삼촌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우리도 기다렸고 포기 안 했어. 마당 가득 가족들이 모였고 오래전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 마당 눈밭에서 놀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다. 딸은 부엌에서 어머니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넸다. 어머니는 국을 들고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해가 기울며 눈은 조금씩 푸르게 변했고 마당에 남은 발자국들은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그 발자국들이 만든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자 가족들은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모두가 둘러앉아 말없이 불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예시야기를 꺼내 웃었고 누군가는 묵은 감정을 담담히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마움이 함께 녹아 있었다. 어머니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늘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외숙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돌아올 자리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누나를 보니까 나도 이제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불빛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긴 여정을 마친 사람의 안온함이 묻어 있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그녀를 감싸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조용히 창문을 열어 어머니 방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숨소리. 그것은 오랜 시간 흔들렸던 영혼이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의 소리였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엔 또 한 차례 눈이 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고 눈송이는 하늘에서 조용히 떨어져 아무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덮었다. 집 앞의 감나무도 이제는 열매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고 그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나뭇가지 위에 하얀 무게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도 조용히 쌓인 시간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 그 안엔 그녀가 직접 담근 장들이 익어가고 있었다. 김장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독을 닫고 새 헝겊으로 입구를 덮었다. 딸은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지켜보다가 물었다. 엄마, 그렇게 장독대 정리하니까 예전 생각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어릴 땐 눈 오면 내가 꼭 이 장독대 먼저 보고 나왔지. 이 장들에 눈 쌓이면 그의 김치가 맛있어질 징조라고 생각했거든. 딸은 웃으며 손에 끼던 장갑을 벗고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손을 닫고 장갑을 받아 손에 껴보았다. 그 장갑은 이번 겨울을 위해 딸이 직접 떠준 것이었고 아늑하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젠 내가 엄마 손 시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마당 한복판에서 그렇게 깊은 마음이 오갔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회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김장 나눔을 준비했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참가를 자청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중심에 섰다. 직접 물을 다듬고 배추 속을 버무리고 소금을 나르며 말없이 손을 보탰다. 누구도 어머니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함께 움직이고 웃고 일하고 있었다. 일이 끝난 후 회관 안쪽에서 잠시 쉬던 중 한마을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여기는 원래 누님 자리가 맞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이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돌아왔구나 싶어요. 그 짧은 말은 그녀가 이제 삶의 자리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증거였다. 용기와 시간, 그리고 많은 이들의 따뜻한 시선이 어머니를 그 자리에 서게 해주었고, 이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선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한 저녁, 눈발은 가늘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다. 어머니는 마당 끝에 서서 천천히 손을 뻗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앉아 금세 녹아 물방울이 되었다. 참 신기하지.
이건 매번 처음 만나는 기분이야. 눈은 늘 같은 모양으로 내리는데도 왜 이렇게 새로운지. 딸은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눈을 맞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전엔 외면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늘 차갑고 불안했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오래전 사진들, 그리고 사라지기 전 남겨졌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 그 안에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벽 한가운데에 걸었다. 거기엔 아무 설명도 붙지 않았고 액자도 낡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하나가 이 집에 다시 채워진 시간의 증거가 되었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집이 집다워졌어요. 어머니는 돌아보며 작게 대답했다. 그래. 이젠 정말 우리 집이야. 겨울이 깊어가자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람은 차가웠고 해는 짧아졌으며 사람들은 일찍 등을 돌려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차분한 계절 속에서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해졌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집안을 돌보며 한겨울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익숙함 그 자체였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래 다듬은 결심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한번 나 혼자 있었던 곳에 가볼까? 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머물던 그 시간들을 자신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견뎠는지를 알기 전까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벽에는 시간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고 작은 현관에는 낡은 우편함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어머니는 3층 끝방 앞에서 멈췄다. 그 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돌렸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다. 오래된 가구 몇 개와 소형 냉장고, 전기장판이 깔린 좁은 바닥이 전부였다. 창문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벽에는 누렇게 변한 달력이 아직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딸은 숨을 멈춘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 세상의 시간과 분리되어 있던 작은 세계. 그곳이 어머니의 피난처였던 것이다.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거의 2년. 그 후엔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만 여기가 제일 오래 있었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딸은 방 안 한가운데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무 외로웠겠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 노트, 마른 꽃잎, 그리고 다 다른 연필이 있었다. 노트 안에는 단 한 문장만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몰랐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딸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 손끝에서 어머니의 지난 시간이 느껴졌다. 방을 정리하며 어머니는 남겨진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이건 가져갈 거야. 짧은 말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 시절을 단순히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일부로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차 안에서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방 냄새가 기억나. 눅눅하고 어두운 공기. 근데도 이상하게 거기서 계속 살았지. 바깥 세상보다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했어. 딸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박스를 자신의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벽장 한쪽 깊은 곳에 넣은 뒤 문을 닫았다. 이건 이제 꺼내지 않을 거야. 딸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혼자 마당을 쓸었다. 감나무 밑에 쌓인 눈을 한쪽으로 치우며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이제 그만 눈 쌓이게 내버려 두지 말자. 자꾸 덮어두면 썩어버리거든. 그 말은 눈에 대한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지난 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보여주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조끼를 뜨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이에게 줄 작은 조끼였다.
실은 밝은 노란색이었고 바느질은 아주 정갈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손으로 삶을 짜내고 있었고 그 안에 고통과 회복,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방 안에서 다시 한 장의 삶이 새롭게 짜이고 있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마을에는 조용한 설렘이 번지기 시작했다. 회관 앞에는 작은 전구 장식이 걸렸고 슈퍼에서는 연신 따끈한 어묵 냄새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겨울이 깊어질수록 조금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어머니에게도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왔다. 장바구니엔 시금치와 도라지, 말린 무청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구석에 조심스레 담은 5송이의 하얀 국화였다. 딸은 그것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꽃 어디에 쓰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날 이후 한 번도 못 갔거든. 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사라졌던 그해 마을 뒷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던 여성의 흔적이 잠시 발견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 여성은 오래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작은 무덤 하나가 동네 끝자락 언덕에 남겨졌다. 그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던 사람이야. 그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언덕 위를 잠깐 올랐다가 그 여인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고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이 어머니에게 깊게 남았다. 그 사람 눈빛이 나랑 똑같았어. 도망가고 싶은 눈빛.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녀를 따라 언덕 끝자락을 맴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거기서 사라졌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거기서 삶을 버린 게 아니라 삶으로부터 숨은 것이었다. 딸과 함께 언덕을 오른 어머니는 작게 쌓인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다. 흙 위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고요하게 불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날 당신 눈을 보고 나도 내 얼굴을 봤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큰 위로였어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기도이자 지난 시간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이기도 했다. 딸은 말없이 뒤에 서 있었다. 그 순간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무덤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잠시 마을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붙은 연말 행사 포스터, 회관에서 열릴 떡국 나눔, 그리고 이웃들의 이름이 적힌 자원봉사 명단. 어머니의 이름도 거기에 있었다. 올해 떡국은 내가 끓일 차례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이제는 누구의 자리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되찾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들 사이 자신이 젊었던 시절 찍었던 사진을 꺼내 방 한편에 놓았다. 그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수척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한 눈빛이 있었다. 저때 나는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지.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딸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기 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글자들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다. 몇 줄 쓰다 멈추길 반복했지만 그녀의 손은 끝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그 문장을 매일 되새기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마을 회관은 북적이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김을 굽고 떡국을 나눌 준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떡국 냄새가 따뜻한 김처럼 퍼졌고 회관 안은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한편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작은 냄비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이제 누가 봐도 이 마을의 한 사람 제자리를 지키는 누군가였다. 손놀림은 정갈했고 사람들과 나누는 말투엔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딸은 회관 구석에서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어쩐지 지금의 이 장면이 꿈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때때로 믿기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들어왔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씨였지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반기며 웃었고 자리마다 따뜻한 말들이 오갔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준비한 떡국이 하나씩 사람들 앞에 놓였다. 한 해 잘 보내셨죠? 내년엔 더 건강하시고요. 어머니는 손님들 하나하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말에 이웃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제 누님 없으면 이 마을 심심해서 못 살아. 떡국 맛이 옛날 그대로네. 여전히 최고야. 칭찬이 오갈 때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다. 그 속엔 예전의 불안도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딸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작은 접시에 김치를 덜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돌아왔어요. 사람도 자리도 엄마 자신도. 어머니는 대답 대신 떡국 국자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정성스레 그릇에 국물을 가득 담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있어. 그거면 됐지. 그 말은 단순한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선언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잊힌 채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떡국 한 그릇, 김치 한 점, 따뜻한 눈빛 하나로 사람들과 삶을 연결짓고 있었다. 잔치가 끝나고 어두운 회관 안에서 불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구석에 놓인 빈 그릇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작은 수첩을 꺼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그게 예전에 쓰시던 거예요? 어머니는 수첩을 손끝으로 쓸며 대답했다. 응. 사라졌던 동안 매일 들고 다녔던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다 뭘 좀 새로 쓰고 싶더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작은 글씨로 천천히 써내려갔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삶이다. 딸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었다. 특별한 날도 대단한 계기 없이도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날 밤 어머니는 회관에서 받아온 감자 몇 알을 삶았다. 삶은 감자를 작은 그릇에 담아 손자와 딸 앞에 놓았고 식탁 위엔 오래간만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 안엔 오래전 잃어버린 계절, 잃어버린 하루,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감자 하나를 천천히 입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지금이 가장 따뜻하구나.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설명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아침 창밖엔 눈이 쌓이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느릿느릿했다. 겨울의 마지막은 늘 그런 시기였다. 조용하고 깊고 돌아보게 만드는 무게감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방안을 정리하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다. 감나무 밑에 덮인 하얀 눈은 아무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딸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아이는 새로 받은 색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어머니는 마당에서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겐 너무 멀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서 있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이제 다 됐어요. 딸의 부름에 어머니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상 위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방 안엔 익숙한 온기가 가득했다. 딸은 전을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작년 이맘때는 엄마 얼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나도 그래.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같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많은 고비를 넘은 사람만이 가진 단단함이 있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손으로 직접 접은 종이약 몇 개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편지. 그것은 그녀가 홀로 떠돌던 시절 자신에게 남겨둔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건 그동안 나를 붙들어준 것들이야. 오늘은 이걸 태워야겠어.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작은 그릇을 두고 종이 상자 안에 것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불을 붙였다. 바람이 잠시 멈춘 틈에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종이들이 하나둘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불길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그때의 나. 끝까지 버텨줘서. 불꽃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재가 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시간을 정리하는 의식. 더 이상 숨겨야 할 기억이 아닌 보내줘야 할 과거였다. 해가 지고 마을에는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죽 소리, 아이들이 외치는 새해 인사, 그리고 회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까지 새해의 기운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새로 지은 옷을 입고 마당에 섰다. 손에는 조끼를 입은 손자의 손이 닿아 있었고 그 옆엔 딸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별이 뜬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소원 빌 거예요? 딸의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꼭 하나만. 뭔데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아주 짧게 속삭였다. 지금처럼만. 딱 지금처럼만 오래도록. 그 말에 딸도 손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긴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말. 오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망. 그것은 더 바랄 것도 더 내놓을 것도 없이 그저 지금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새해였다. 그리고 진짜로 완전히 돌아온 한 사람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해 첫날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갈이 정돈된 이불 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다. 이른 시간임에도 딸은 이미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손자는 졸린 눈으로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 그러나 이 평범함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첫날,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아침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의 얼굴을 오랜만에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잔주름이 늘었고 눈가는 더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는 견디고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떡국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위로 파채가 고명처럼 올려져 있었고 김치 접시는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딸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떡국 한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올해 첫 떡국이에요. 우리 셋 함께 먹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숟가락을 떨구던 손자도 졸린 눈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먹어야 해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순간 어머니는 눈가가 시큰해졌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이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잘 먹을게. 덕분에 올 한 해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새해를 맞아 처음 하는 결심.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다는 각오였다. 아침 식사 후 마을회관에서는 새해 첫날 맞이 인사가 있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회관에 갔다.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고 누군가는 손을 잡으며 인사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몇 년 전 실종 소식에 걱정하며 그녀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한마을 어르신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올해는 꼭 같이 소풍도 가요. 누님 없으면 허전하니까.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환영의 표현보다 더 따뜻했다. 모임이 끝난 뒤 어머니는 회관 근처 작은 정자에 혼자 앉았다.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지난해의 마지막 장면들을 떠올렸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많은 감정이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지금 이 자리였다. 딸이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올해는 내 이야기 좀 써보려고 해.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말을. 딸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글을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남기고 싶어서. 그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제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 들었다. 표지가 닳아 너덜거렸지만 그 속에는 하얀 종이들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첫 장에 펜을 들고 아주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은 김명숙. 나는 한때 사라졌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돌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 글을 쓰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두렵지 않았다. 숨기고 싶은 시간조차도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딸은 거실에서 어머니의 글을 잠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정말 잘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바람이 잦아들고 눈발은 멈췄다. 집안은 조용했고 마당엔 노란 조명이 감나무 아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단단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사라졌던 시간이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잊고 지낸 사람의 온기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김명숙 씨의 여정은 단순한 복기가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기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다른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긴 시간 동안 혼자였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